지금 2030들은요 계엄이 뭔지 모른대.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야. 2030들은요 계엄이 뭔지 모른대요. 그렇잖아요. 계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 상황에서 태어났으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유신 때 제가 74년에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유신이 72년이니까 저도 뭐 그때 뭐 계엄이 그때는 뭐 계엄령 상태였을 텐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딱 들어갔는데 79년이면 제가 4, 5, 6, 7, 8, 9, 6학년 때인데 갔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막 울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왜 우나? 근데 또 어린애들은 담임 선생님이 울면은 슬프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슬프잖아. 뭔가 이런 거 떠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우니까 어떤 애가 또 울더라고요. 명문회님 감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실이 울음바다가 됐단 말이에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울어.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자기도 슬픈가 봐. 걔도 울어. 걔가 우니까 옆에 있는 애도 울어. 걔 또 옆에 있는 애들이 우니까 다 울어. 뭐 그랬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계엄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80년에 뭐 79년에 12.12 있었고 80년에 5.18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전 잘 몰랐어요. 무슨 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그래도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나도 출세해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공부만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대학에 딱 들어갔더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반전반액 양키 고음이래. 듣도 보도 못한 소리야. 그 다음에 저희 때만 해도요 대학에 전경들이 들어왔어요. 전경들이 난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최루탄 던지고 그다음 막 지랄탄 쏘고 그러면 또 선배들이 그 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보도블록 같은 거 막 깨가지고 돌멩이 만들어가지고 또 전경한테 던지고 이런 걸 갖다 겪었던 사람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고 한 걸 딱 발표했을 때 80년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짜증이 확 나는 게 지금이 2025년인데 도대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를 20년 40년 전으로 지금 되돌리는 건가? 계엄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역사를 갖다 거꾸로 그냥 되돌리는 건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짜증이 그냥 확 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양반이 지금 우리나라가 80년대도 아닌데 무슨 계엄령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평온해 죽겠구만. 그래가지고 제가 욕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욕먹었느냐? 제가 밤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0시 38분인가? 뭐 그때 전화 와가지고 딱 받았더니 해바라기님 감사드립니다. 그 TV조선의 메인 작가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변호사님 계엄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 들고 계엄이 뭐야 그러면서 그 눈을 비비며 일어나가지고 계엄 봤더니 뭐 별거 없더만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뭐 진짜 계엄군이라고 뭐 국회에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걔네들이 뭐 707이나 뭐래나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런데 뭐 안규령 같은 사람이 총을 갖다가 잡고 막 이렇게 막 휘두르지를 갖다가 나 총구를 갖다가 무섭지도 않나 안규령은. 그 다음에 어떤 시민들 계엄군한테 막 이렇게 손짓하면서 막 밀지를 않나 그러면서 보길래 속으로는 야 한심하다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군대가 저런 모습으로 어정쩡하게 있나 그러면서 이건 뭐 보나마나다 그러면서 저 12시에 잤거든요. 진짜로 12시에 자고 이거는 분명히 이제 국회에서 풀겠지. 루키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새벽 5시에 밤중에 계속 저한테 전화 왔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뭐 빨리 출연해 주세요. 막 그런 거 왜 다 나보고 출연하라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돌직구가 그 수요일이니까 그날 제가 돌직구 나가는 날인데 보니까 돌직구 작가가 전화를 했길래 전화를 받았더니 원래 9시에 하는 거 오늘은 급한 상황이니까 7시 반까지 나와주세요 해가지고 5시에 그 전화 받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5시에 눈 딱 떴더니 어땠습니까? 계엄령이 풀렸잖아요. 국회가 해제 요구하니까 당연히 풀려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할 때 이거 해프닝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저 새끼는 계엄이 뭔지도 모르냐, 계엄의 기억자도 모르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난받아가지고 제가 반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경솔했구나. 그런데 2030들은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걔네들은 계엄이 뭔지를 몰라. 계엄을 겪어본 적이 없어.
그다음에 걔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면서 군인들이 동원이 됐는데 총 한 방 쏴진 적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뭐 죽기는커녕 뭐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유리창 몇 개나 깨졌지. 뭐 다친 사람들 뭐 몇 명 있다고 하도 그거야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찰과상이나 뭐 그런 정도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해를 못 한대요. 걔네들은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12.12 때 뭐 서울의 봄 이런 영화도 나와 있었지만 제가 국방부에서 딱 그 근무할 때 국방부에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데가 그게 신관이고요. 저희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합참이 새로 생겼어요. 그때 제가 국방부 들어갔을 때는 신관이 있었고 구관이 있었는데 우리 사업단은 구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무실장한테는 그래도 명색이 법무실장인데 방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방을 줘야 되는데 이 사업단이 뭐 급하게 막 만들어진 조직이라서 법무실장님 방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업단에서 저보고 와가지고 실장님 죄송한데 그 방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런데 실장님 여기 가 계세요 해가지고 딱 갔더니 방이 무지무지하게 큰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나한테 큰 방을 갖다가 주지? 저도 좀 어리둥절했는데 보니까 저 말고 한 분이 더 계셔. 그분이 뭐냐면은 국장님인데 국방부의 국장님인데 이제 이제 퇴직할 때가 돼가지고 원래 공무원들 공로 연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국장님한테 그 공로 연수하는 국장님들 그 방을 갖다가 거기를 딱 마련해 준 건데 알고 봤더니 그 방이요. 옛날에 국방부가 옛날에 그 12.12 있고 했던 79년도에 저 건물이거든요. 저 건물. 대통령실은 저 뒤에 있어요. 저 건물의 2층에 차관실이었대요. 그게 차관실. 그런데 이제 차관실 워낙 넓으니까 그때 이제 공로 연수 받으시던 국장님 한 분만 계셨는데 거기에다 칸막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놓고 저보고 실장님 법무실장 방 만들어질 때까지 여기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로 연수했던 그 국장님이 또 육사 출신의 유신사무관 출신의 국장님이셨는데 친하니까 이런저런 그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한테 들었나 누구한테 들었나 모르겠는데 그 차관실에 차관실인지 어딘가에 총탄 자국이 있대요. 제가 아직 기억이 긴가민가한데 그 총탄 자국이 12.12 때 그 있었던 총탄 자국이래. 그게 아직까지 뭐 있었대나 없었대나 얼핏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마지막 계엄이 80년에 있었던 79년부터 있었던 그 계엄 아닙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2.12 때도 여러 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아주 불행한 일 있지 않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계엄하면 딱 그게 연상이 되는데 2030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 그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계엄이 발동이 되는데 어땠습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그 해제가 됐대.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30들은 저랑 똑같이 그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123 계엄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2030들이 계엄이 나쁘다 뭐 이거는 뭐 군인들이 어떻게 신성한 국회에 막 그 군화를 갖다가 신고 막 들어가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 받았다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지난 12월 3일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람이 뭐 어떻게 된 게 있나? 어떤 뭐 그 인명 손상이 있었나?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 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진짜로 뭐 내란죄로 몰아가지고 뭐 쥐잡듯이 해? 더군다나 그 뭐 탄핵을 갖다가 시키려고 막 그렇게 안달을 해? 거기에다가 더 코미디는 뭐냐? 탄핵 소추할 때는 내란죄를 넣었다가 윤석열이든 한덕수든 다 내란죄를 넣었다가 그걸 갖다가 슬그머니 빼? 이거는 계엄이 저는
저는 지금도요 확신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전 무슨 뭐 계엄령을 갖다가 계몽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찬성 안 해요. 계엄은 계엄인 거고요. 그거는 명백한 잘못이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 뭐랄까 그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피해를 갖다가 입었습니까? 저는 그거는 대통령이 하지 말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이 12월 2일이다. 그러면 내일 계엄 했을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갖다 다 예측을 갖다 하고 저는 그것도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요만한 실수를 했으면 요만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한 실수했으면 이만한 책임을 갖다 져야 돼요. 그런데 요만한 실수를 한 걸 가지고 이만한 책임을 갖다가 지게끔 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 더군다나 그걸 통해 가지고 이만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의 책임을 뭉개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같은 586보다 훨씬 더 샤프하고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공정한 2030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시간 거의 다 됐네. 그 전한길 씨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네. 세이브 코리아. 대한민국 살아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진짜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대한민국 진짜 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전한길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왜 크냐? 전한길은요 2030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전한길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많이 봤었어요. 지금 공무원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대입 준비하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1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50만 명이라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저 같은 586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공무원 시험은 결국은 2030들이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30들은 전한길이라고 한 사람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익숙한 전한길이 나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 또 하나는 전한길은 2030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저는 2030에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2030입니까? 다 저보다 최소한 나이가 많은 사람, 변호사들은 다 아무래도 윗사람들 상대를 갖다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상대를 갖다가 해도 최소한 한 50대 정도 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지 제가 2030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한길은 항상 상대했던 사람들이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2030들이니까 전한길 씨가 50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2030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전한길은 2030이 익숙하고 2030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하는 거하고 전한길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2030이 받아들여지는 바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030이 듣고 싶어하고 2030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전한길 씨가 해서 그러니까 전한길이 방아쇠 역할,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냥 부글부글 막 끓고 있는데 거기에 스파크를 갖다 팍 튀겨준 게 그게 바로 전한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지금 같은 대한민국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저것 이렇게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됐지만 이번 일이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정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더 방아쇠처럼 스프링처럼 약간 뒤로 있었지만 앞으로 더 튀어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위에서 봐야 될 게 마은혁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 재개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헌법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